저는 초기 무한도전을 좋아해요. 지금 무한도전도. 원래 제가 충성심이 깊어서 처음에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보긴 하지만, 처음에 이렇게 지하철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고 막 목욕탕물을 확 퍼내면서 그 개수 때 그게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게 빨라? 아니면 우리가 목욕탕을 이렇게 퍼내는 게 빨라? 뭐 이런 시합을 했던 그때 무한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뭐 그런 짓을 해? 일단 그렇지 않겠어요?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기계가 빠르지 뭐 인간이 빨라? 뭐 이런 답. 그런데 제가 무한도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리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일단 해본다는 것입니다. 근데 제가 저도 그렇고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.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,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있으면 결론부터 내립니다. 된다 안 된다, 성공한다 실패한다, 뭐 아니면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, 할 수 없겠다. 하지만 머리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본 사람들이 이깁니다.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, 무한도전을 보면 지하철이 이긴다, 뭐 저 사람이 이긴다 라고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시합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, 그리고 그 사이에서 6명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, 인간이 저 시합에서 어떤 열정을 불태우고, 약간 불가능한 미션 같은데 막 어느 순간 제가 막 응원하고 있고, 이겼으면 좋겠다, 한 번이라도, 한 사람이라도 저 지하철을 이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. 어떤 의미들이 나오는데, 늘 왜 사람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. 끊임없이 어떤 과정에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. 여기서 어려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. 마르셀 프루스트하고 서태지하고 에펠탑의 공통점을 아십니까? 네, 뭐라고요?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했다. 딩동댕동.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. 힌트를 막스 프루스트는 누구신지 아세요?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. 아세요? 어떤 주인공이 어렸을 때 맨날 감기에 걸리면 고모가 따뜻한 홍차에다가 마들렌을 이렇게 찍어 먹게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커가지고도 그 홍차에다가 마들렌을 찍어 먹으면 그 맛과 향기와 그때 그 기억으로 어린 시절, 유년 시절의 공간과 시간을 찾아가는 아주 멋진 이 시대가 낳은 걸작을 쓴 소설가입니다. 서태지는 누군지 아시겠고 에펠탑은 누군지 뭔지 잘 아실 텐데요. 힌트. 앙드레 지드, 전영록, 모파상의 공통점과 관련이 있어요. 하나마나한 힌트죠. 더 어려워졌죠. 앙드레 지드는 누군지 아세요? 좁은 문. 읽어보셨어요? 좁은 문. 20세기에 굉장히 그 사람의 심리와 내면 모사를 잘하고, 그다음에 굉장히 실험적인 기법을 많이 해서 그 후대의 모든 그 소설가들의 그 모범이 되었던 소설가예요.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요. 그리고 NRF라는 어떤 잡지의 편집장으로 그 당시 문단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무명의 한 청년이 원고를 들고 찾아와요. 그러면서 이것 좀 읽어봐 주시고 잡지 한번 내주십시오,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읽어보고 대답을 하겠다. 그리고 읽어보고 다시 그 청년이 오자 너무 산만하고 이야기가 줄거리가 뭐 되어 있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저히 출판할 가치가 없다, 들고 돌아가라, 다시 써라,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루스트였습니다. 프루스트를 못 알아본 거예요. 천하의 그 당시 문단을 지배하던 뛰어난 소설가가 말이죠. 같은 패턴입니다. 전영록과 서태지 이야기는 아세요?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나왔을 때 저는 그거 봤는데 난 알아요 막 하면서 랩을 하니까 굉장히 신선했는데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완전 엉망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음으로 랩이라는 걸 할 수 없다,
그러면서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뉴키즈 원더블락의 짝퉁이다 뭐 이러면서 형편없는 점수를 준 장본인입니다. 전영록도 그 당시 가장 대중음악을 선도했던 싱어송라이터였는데 못 알아봤습니다. 모파상, 목걸이 아시죠? 굉장히 단편소설의 아버지로 이름이 있는 작가입니다. 그런데 에펠탑이 처음 지어졌을 때 모든 다른 문단의 사람들처럼 증오했습니다. 뭐 저런 흉물스러운 것이 있냐고. 그래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에서 맨날 식사를 했던 일화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어디서 했을까요? 네, 에펠탑 안 레스토랑에서 맨날 밥을 먹었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길을 연 사람들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창조학교에서 해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, 모든 발걸음들이 다 이해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. 시간이 걸릴 것이고,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해 나간다면 이 의미 있는 것들이 뭐 에펠탑이 어디 가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, think B입니다. B를 생각하라. 그 영어에서 맨날 하는 not A but B도 되고요.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뜻도 됩니다. 그래서 늘 우리는 A면만 보게 되어 있는데 B를 보고 A면뿐만 아니라 B를 봐야 된다. 제가 뭐 다 지나간 카세트 테이프 겨우 뒤져서 하나 집에서 찾아왔거든요. 왜 지금 와서 이런 사라진 테이프의 이야기를 하는가? 바로 지금은 CD가 나와서 A면, B면이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 시대에는 무엇이 A고 무엇이 B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. 그래서 더군다나 더더욱 B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. 두 가지 예를 들게요. 제가 사랑하는 동요입니다. 섬집 아기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요입니다. 다 아실 거예요. 아시죠?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같이. 네, 시작.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. 2절이요. 2절 기억하시는 분? 나와야 됩니다. 2절이. 제발 2절. 2절 모르세요?